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 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만나서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인천 2호선 저희 고양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거고요. 인천 2호선 일산 중산 연장 사안입니다. 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주민들이 서명 받느라고 애써온 걸 다 보았기 때문에 또 제가 중간에서 전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시장님께 이 서명지를 전달도 같이 했고 주민 네. 대표분들하고 함께 간담회도 주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은 인천 검단에서 김포를 거쳐서 고양 일산까지 이어지는 19.6km 노선으로 네. 경기 서북부의 핵심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과 연계되면은 일산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안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됐고요. 네. 2023년 8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 날은 우리 고양시 일산 동구 이기현 국회의원님하고 일산 서구 김영환 국회의원님께서 그 예비 타당성을 조속하게 통과를 해서 네. 본격 착공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페북에 올리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과 함께 네. 힘을 합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의 편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네,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교통복지도 중요한데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건강에도 관심이 네, 많으시다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러면 저는 스포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고양시 종목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시설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또 신설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체육 그 활동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고가의 그 밑에 유유 공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족구장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격파장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양하게 그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운동 꾸준히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검도를 했었어요. 공인 네. 3단이고요. 오. 예, 검도장도 운영도 했었고 아이들도 직접 가르쳐 본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체육에도 관심이 많고 네. 특히나 비인기 종목, 무도 종목은 비인기 종목에 들어가거든요. 그 종목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생활체육의 필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검도장을 운영까지 하셨다고 네. 하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비인기 종목에 실제로 발을 담그셨고 네. 그런 고충 같은 거를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어떤가요? 저희 고양시에는 이제 종목단체가 시운 8개에서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회장이 안 뽑혀서 시운 3개 정도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데 네. 활성화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족구나 테니스나 뭐 격파나 이런 데는 이 시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회비를 내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우슈나 특공무술이나 무에타이나 합기도나 뭐 이 주짓수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런 데는 그런 종목은 체육관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그럼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돈을 투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네. 남한테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증금을 내고 체육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시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차이점이 이 비인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관원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또 많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어려움은
학교에서 늘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끝나면 체육관에서 픽업을 해서 데려다가 점심도 먹이고 늘봄을 같이 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늘봄을 학교에서 거의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 체육 그 활동하는 시간이 한 3시 이후로 더딘 거죠. 그럼 짧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관원들이 또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타임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수강료가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가 이 체육회나 체육정책과에 건의하는 것은 야외 체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내 체육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 네. 공모나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거점에서 나는 뭐를 배우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을 무료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내 체육 활동도 네. 좀 활발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호신술이에요. 호신술. 네. 네. 예, 호신술을 지금은 종목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단체로만 들어가 있는데요. 네. 호신술 종목이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호신술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네. 교육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네.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묻지마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 남녀노소 누구나 기본적인 호신술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신술은 누굴 때리는 동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치는 동작을 가르쳐요. 그럼 다치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뭐 그분이 호신술 장비 뭐 이런 거를 아이들 나눠준다고 하는데 네. 호루라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그거를 또 불어주면 그 공격해온 사람이 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크니까. 아, 네. 예, 제가 한번 불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차후에 하더라도 일단 호신술을 조금 학교에 많이 좀 들어가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좀 해서 기본적인 아이들이 내 방어는 내가 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거는 안전이나 맞아요. 생명이랑 정말 네. 직결된 문제니까 맞습니다. 필수적으로 좀 네.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우면 네. 일단은 배운 게 있으니까 급한 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호신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또 눈여겨본 점이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봉사활동도 정말 오랜 기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네.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봉사활동은 주로 교육봉사를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했고 시의원 되기 전에는 교육자원봉사센터 단장을 맡았어요. 아. 교육청 산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의원 되기 전에 그 교육봉사는 학교에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인적자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발굴을 해서 네. 학교하고 연결을 해주는 매칭자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이긴 해요. 네. 4년 동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적십자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그 활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현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과 또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직접 접해보고 공감을 해야지만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책임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싶다 네.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마음은 제가 사실은 이제 어떤 모 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네. 들은 척을 안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제가 직접 시의원이 돼서 직접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와. 가져서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그때 좀 들게 됐습니다. 어, 근데 기회가 또 이렇게 와서 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고양시 의회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멋있네요. 네,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굉장히 겸손하신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저희 인천 2호선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지역구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다른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교통이죠. 교통인데 이제 가장 큰 현안은 교통이기도 하고 고봉산 밑에 제 지역구인 중산동이 있어요. 네. 저희 중산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천 2호선, 일산 중산 연장과 고양 은평선 연계 사업 외에도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GTX-A 등 전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연계 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요 거점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증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단축하면 시민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바를 네. 좀 가장 먼저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위원장님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네. 참 빠르죠.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개인적인 목표가 앞으로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뭐 개인적인 목표는 재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년 6월까지 임기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개인적인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겁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30대부터 갖고 있는 철학은 인간 적금이에요. 30대 때 사실 결혼은 했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돈이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혼자 위로 삼아 했던 말이 은행에 통장에 적금할 돈이 없으면 사람 적금이라도 들자. 그게 인간 적금이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과 사람과의 적금을 많이 들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하고 접하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많습니다. 고양시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또 시민의 질 향상도 이루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정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금이 시민분들의 혈세인 만큼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다양과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